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의 어떤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좀 변경되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부터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우르르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사야 되느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많이 스러웠는데 저는 이제 뭐 엔터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결국 또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우선 뉴스 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언급하면서 이제 뭐 그냥 뭐 넉넉했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정부와는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다른 어떤 노선을 보여주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여줄 것이고 거기서 이제 제일 잘 맞는 게 이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글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부터 일단은 갑자기 바뀌어서 선회해서 한참 예측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 정부가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라고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 빨리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를 봐야죠. 뭐 투자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뭐 한진칼이나 뭐 이런 기업들 쭉 보면 컨센서스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안 한 것도 있고 여기서 쭉 보면 뭐 여행주나 이런 주식들도 기존에 우리가 추정했었던 것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좀 쪼그라들 거다. 2022년도랑 2023년 쪼그라들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가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엔터에서는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있는데 SM이랑 JYP 엔터죠. 이게 1개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랑 2023년도에 컨센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뭐 YG엔터는 여기서 이제 3개월 단위로 보게 되면은 YG엔터는 뭐 큰 폭으로 상향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뚜렷한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컨센 변화에서는 SM이랑 JYP 엔터가 좀 유리한 것 같다라고 이제 내리고 있고 일단 그럼 하이브랑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BTS가 이제 군입대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려가 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Y젠터에서도 이 빅뱅이 군대를 갔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이브는 사실 올해 투자하기는 좀 어려워. 올해 2022년도에는 좀 투자를 쉬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는 2023년까지 쉬어야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고 회사가 뭐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좀 더 굿즈가 좀 더 잘 팔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도 메인 어떤 아티스트의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엔터주 볼 때 기대할 만한 것들은 일단 실적 발표가 과거에 이제 언제 했느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한 30% 변동 공시를 이제 3월 11일 주총 2주 전에 꽉 맞춰서 일단 했었고 요때 맞춰가지고 또 뭐 기업 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나 뭐 Y젠터나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 할 때는 회사가 우리가 뭐 기대하고 있는 뭐 NFT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시장에서가 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논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어떻게 재개될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 기대감의 핵심이라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아직까지 이제 지금 엔터 기업들이 손익구조 변동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 손익구조 변동 공시는 무조건 주총 6주 전에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총 2주 전까지만 공시 규정만 지키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주총 6주 전에 또는 주총
뭐 못해도 4주 전에는 다들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데, 손익구조 변동 공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2주 전만 지키면 된다. 상법을 어겨봐야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잡설이고, 일단 엔터 주식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 설명회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업 계획도 있고 뭐 NFT나 뭐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도 좀 같이 붐업되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이거는 이 Y젠터의 주가인데, 군입대가 언제 있었느냐를 보시게 되면 여기 Y젠터의 군입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와 공백이다 뭐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요때 주가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YG엔터만 안 간 거냐? SM이랑 JYP 엔터는 그때 잘 갔느냐? 만약에 셋 다 안 가는 거였으면은 이게 군입대랑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2017년도에 굉장히 잘 갑니다. SM입니다. 잘 가고 JYP는 트와이스가 붐업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레벨업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YG엔터가 다른 엔터사들 잘 갈 때 못 갔다는 거는 아티스트들의 공백이 꽤 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번 하이브도 군입대를 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지금 몇 개를 좀 찾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BTS 군입대를 쳐보죠. BTS 군입대가 공백이 한 1년 될 거다. 내년부터 동반 입대가 예상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정도는 시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과거에 일단 이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왜 올라갔느냐? 블랙핑크가 2016년도에 데뷔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걸그룹들은 한 2년 정도 지나면 막 앨범이 잘 팔리고 팬덤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보이그룹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한 2018년도잖아요. 블랙핑크가 생각보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때 이제 주가가 6월 달부터 올랐는데, 요때 당시에 보고서를 보게 되면 6월 18일에 블랙핑크의 인기는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한 데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레벨업하기 시작했다. 실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일단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이거 뭐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하이브는. 왜냐면 군입대를 앞두게 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SM이거든요. 그래서 17년도 당시에 이렇게 YOY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뭐 매출 잘 나오고 있어요.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YOY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Y젠터거든요. Y젠터의 2017년도에 탑라인들이 YY로 막 감익하고 막 이렇게 감소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Y젠터를 주가를 이제 비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JYP는 2017년도에 YY로 뭐 탑라인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좀 좋아지고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하이브는 일단 투자 대상으로 이번 리오프닝에서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반등할 때, 지수가 반등할 때, 지수가 이제 뭐 상단이 막혔을 때 반등할 때 좀 세게 먹으려면 시가총액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 플레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반등에서는 SM이랑 결국 JYP를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먹어야 되죠. 심지어 컨센서스도 이 두 개 위주로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제 이 BTS, 과거에 이제 그 빅뱅이 이제 막 군입대 하면서 아티스트 공백을 줄어들었고, 그 공백을 메꿔 갔던 시기가 뭐 한 1년 뒤였다고 하면,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이 BT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아티스트들, 그다음 뭐 아니면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더 이제 아티스트들을 확충을 하든지, 뭐 아니 그러면서 이제 굿즈를 더 많이 팔아먹으면서 새로운 어떤 플랫폼에 대한 사업을 더 부각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BTS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활동을 좀 안 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이브를 끌고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내가 좋다고 하이브가 방탄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른 것도 있어라고 하면서 주가를 퍼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과연 동조해 주겠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 당해봤으니까. 과거에 빅뱅이 군대 갔을 때 주가가 안 됐다는 거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때 당시를 고민을 해보면 하이브가 쉽게 지금 막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블랙핑크가 2016년도부터 8월에 이제 데뷔했는데 딱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걸그룹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보이그룹은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룹들이 SM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SM이랑 JYP 두 개를 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일단 SM의 어떤 포인트 중에서 볼 만한 거는 이게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최소한 영업이익이 20% 무조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와의 영업 거래가 있어요. 이 라이크 기획이라고 하는 곳에 용역 거래를 주는데 일단 3분기 누적으로 180억 원을 줘요. 180억 원을 주는데 연결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으로 3분기 누적으로 569억이잖아요. 저걸 안 주면은 이게 한 180억이 더 애드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훨씬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용역 거래가 안 나가겠죠. 라이크 기획으로의 용역 거래가 안 나가기 때문에 SM은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긴 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는 에스파가 이제 데뷔한 지 2020년 11월에 했어요. 제가 2년 정도 지나면은 결국 에스파가 본격적으로 SM에 기여하는 것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SM은 NCT는 2016년도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NCT는 2016년도에 데뷔했는데 보이그룹은 성과가 나타나는 게 한 3, 4년이니까 지금부터 막 성과가 나타나면서 작년부터 성과가 나타났던 거고 그리고 올해 또 성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에스파가 이제 막 붙여주는 게 이제 올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SM의 아티스트 활동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초록색은 8년 차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 아직 8년 차가 아닌데 데뷔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에스파랑 NCT에 대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써요. 그래서 NCT가 잘했는데 NCT랑 에스파가 2022년도에도 잘해줄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는 뭐 실적 발표하면서 뭐 더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고 결국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나 이런 것들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더 활동 많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초기에 이제 막 데뷔한 애들이 막 엄청난 앨범을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성숙된 애들 한 2, 3년씩 성숙된 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엔터주들을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JYP인데 JYP의 경우에는 이제 요때 2020년도랑 2021년도 그리고 2019년도 18년도 요때 데뷔했던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구간으로 되지 않겠느냐. 특히 보이그룹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잖아요. 보이그룹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여기서 SM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팔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야 단기적으로 이익이 한 2, 30% 증가할 수 있는 이슈야. 왜냐하면 어, 여기서 이제 특권자한테 돈을 주는 그런 행동들이 이번 최대 주주가 바뀌고 나면은 없어지지 않겠어? 그러면은 한 30% 정도 이익이 점프업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뻥 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엑시트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SM은 그게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반영된 거고 여기 이제 그 그룹들이 대비를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가 더 커서 여기서 이제 돈 나가는 것들이 안 나간다는 게 더 커서 단기적으로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약간 JYP는 전통적인 어떤 과거 그 주식 플레이와 비슷한데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요때 데뷔했던 애들이 이제 무르익어서 돈을 벌어주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더 씨앗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선순환 구조를 시장에다가 보여주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일단 걸그룹은 한 2, 3년 만에 이제 점프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이그룹은 한 3, 4년씩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트레이키즈가 2021년도부터 또 좀 이렇게 시장에 어필이 되고 있기 해서 2022년도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엔믹스라고 하는 게 이제 2022년도에 데뷔를 한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데 기사가 금방 났더라고요. 이게 2월 3일 날 기사가 났는데 2월 22일 날 데뷔가 된다. 엔믹스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JYP 엔터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대부분 보면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더 활동을 잘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데뷔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고 이제 꽃을 피우는 어떤 시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트와이스나 이런 그룹들은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어 있는 그룹들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활동을 더 하면서 과거에 이제 데뷔했던 애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씨앗들을 뿌리는 어떤 구간들로 2022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외부 환경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많아지고 오프라인 콘서트 많아지면은 MD랑 굿즈 많이 팔아지지 않겠어? 뭐 이런 그림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신규 아티스트가 나오는 거에다가 NFT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 2022년도 사업 계획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 상향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좀 시장에서 이제 뭐래 램프업이라고 표현하나요? 공장 설계, 공장 제조업으로 비유되면은 공장 딱 증설하고 나서 인지도 쌓는 것들을 우리가 뭐 램프업이라고 하면은 꽃을 피우는 어떤 구간들로 들어가는 게 걸그룹은 한 2년, 뭐 보이그룹은 한 3, 4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SM이 좀 적합한 데다가 SM은 M&A를 통해서 이 대주주 영업 거래가 좀 끊어지는 것들이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SM은 신규 어떤 그 아티스트의 모멘텀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요 애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실적 성장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거기에 우리가 컨센서스가 30%도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최대 주주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용역 거래가 사라지는 거. 그리고 JYP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요때 이제 데뷔한 애들이 본격적으로 밥벌이 하기 시작했고 걸그룹들도 2년 정도 지나면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좀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새로운 어떤 씨앗들을 계속 시장에다가 어필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 그림을 계속 시장에다가 던져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